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금융그룹을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으로 일궈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권업을 중심으로 한 증권금융지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김남구 회장은 한국투자금융그룹을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키워내겠다, 또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덩치가 좀 작은 거 아니냐, 또 그리고 해외 사업에 있어서 좀 더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자본 확충, 또 그리고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즈니스포스트의 은주성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입니다. 네, 은주성 기자. 그 한국투자증권, 이러면 이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이제 핵심 계열사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몇 안 되는 대형 증권사에 꼽힙니다. 보면은 뭐 미래에셋증권 있죠. 또 그리고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이것과 함께 이제 이 5곳, 여기가 지금 초대형 투자금융회사, IB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증권업계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위상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투자증권은 수익성이 뛰어난 증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5조 원대로 이제 국내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이제 증권사 순이익 1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더 큰 증권사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입니다. 특히 자기자본을 활용한 투자금융, IB 사업 부분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자본 규모가 9조 원대에 이르는 이제 미래에셋증권과 비교해서 아시아 1위 증권사로 도약하기에는 아직 덩치가 좀 작다는 그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구 회장 그러면은 이제 박현주 그 미래에셋그룹 회장하고 좀 비교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두 사람 모두 이제 뭐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그런 비교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자기 자본이 이제 100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권사인 이제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이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이 28조 원이거든요. 이런 비교로 하면은 이 그 규모 면에서 아직 격차가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렇게 자기 자본을 늘릴 그런 자본 확충, 이런 좀 계획은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언제든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16년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 사업자로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됐고,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 금융업 인가도 이제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증권사의 자본력은 뭐 대체 투자, 또 인수금융, 이렇게 투자금융 부문, IB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도 확대하고 수익성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데, 자, 아까 얘기한 그 유상증자, 이거 말고 또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남구 회장은 지난해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 오른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적합한 대상이 나오면 인수합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에 베트남,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서 해외 법인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해서 매력적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죠. 이 인수합병, M&A 하는 거는 이제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가장 그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살펴보면은 김남구 회장이 과거에 이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투자금융그룹을 키워낸 그런 그 성공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김남구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비주력 사업인 금융계열사를 승계받았습니다.
이후 계열 분리를 통해 독립적 경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동원그룹과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특히 김남구 회장은 동원증권 시절인 2004년 당시 동원증권보다 오히려 덩치가 더 컸던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업계 10위권에서 업계 4위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당시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렇게 하면서 좀 우려의 시선도 좀 나왔었는데, 이후에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잘 자리 잡으니까, 성공한 인수합병 사례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게 됐죠. 이렇게 어려운 인수합병을 잘 마무리 짓고 성장까지 일궈냈으니까 이제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강점을 가졌으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인수합병에 좀 나선 적이 있나요? 네, 김남구 회장은 2015년과 2016년에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인수전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회사는 인수 대상으로 남은 마지막 대형 증권사로 꼽혔던 만큼 이제 두 회사의 인수에 성공하면 단숨에 업계 선두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이제 대우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게,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에게 내주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놓치고 말았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금융지주도 증권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증권사 매물이 과연 나올까? 그리고 또 지금 증권 업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는 더 높아졌으니까 그 원하는 그런 증권사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올 증권사가 있을까요? 여러 증권사 가운데 유한타증권이 단골 매물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금융지주와 대만 유한타그룹이 유한타증권 매각을 위해 접촉을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한타증권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보증권도 이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교보증권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김남구 회장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이제 매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구 회장은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 회사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아시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회사 덩치를 어떻게 키워나갈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방법,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남구 회장이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고, 그리고 인물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경영진 선발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김남구 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